자, 이제 또 봅시다. 61번. 맞는 거는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틀린 거 왜 틀린지 말씀 좀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다 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자, 61번 문제 볼게요.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전세권은 우리 판서노트의 53페이지. 에어컨 좀 켜십시오. 자, 전세권 펴놓으시고, 자, 문제 풀면서 갑시다. 틀린 거. 1번.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맞죠?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야 되고. 자, 그래서 1번 맞고, 뭐 2번 맞고, 일단 5번 봅시다. 5번. 5번이 뭡니까?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지급을 반을 지체했다. 자, 이게 전제 조건이 뭐야? 건물의 일부잖아. 맞아요? 그럼 건물의 일부인데 전세금 반은 지체했어. 그럼 건물 전부에 대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거 시험에 5번 나왔던 거야. 이것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61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나머지 맞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또 61번에 또 중요한 거는 3번 지문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등기 없이도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금 체크 좀 하시고. 자, 6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요거는 좀 같이 한번 봅시다. 기업번 한번 보세요.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 부동산의 피담보채권 변제하고, 자, 줄 것이고요.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된다, 안 된다? 자, 우리가 판서노트에 제3취득자 가봐야 됩니다. 자, 제3취득자 어디 있습니까? 64페이지. 자, 64페이지 폈어요. 자, 제3취득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제3취득자는 누구 돼 있어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얘기하지. 후순위 저당권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업번호 맞는 질문이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니은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가, 제3취득자는 우선상환 받을 수 있다, 없다? 판서노트 보세요.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럼 니은번 맞아 틀려. X야. 기억 맞고. T급번은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에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해서 매수인, 자, 우리 판소도 보세요. 매수인, 경락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맞죠? 매수인, 경매인, 매수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급번 맞고. 리얼번 어떻습니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는 경매 신청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맞죠? 제3취득자 누구입니까? 소유자, 지상권자, 자, 전세권자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3취득자까지 설명했어요.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얼이죠?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라고 쳐집니다. 그래서 니은번 X. 자, 63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4번 지문이 틀렸죠? 맞습니까?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서 이미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압류가 있으면 물상 대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여기 어디냐면 판서노트의 63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물상 대위는 저당권자의 압류뿐만 아니라 제3자의 압류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여기 해놓으시고, 제3자의 압류도 물상 대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그것도 22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2회 때,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 틀렸다?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또 5번 지문이 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압류 이후에는 차임 채권이 뭐야? 과세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요하니까 보시고. 자,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제3자의 압류가 있어도 물상대행은 된다 안 된다? 행사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습니다. 22에 27에 32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자,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설명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일단은 유치권의 성립에 대해서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번의 포인트가 뭡니까? 자, 일단 결연관계니까 61페이지 펴보세요. 62페이지 펴야 되네. 결연성 문제 맨 밑에 있네, 판례. 62페이지 맨 밑에 결연성 문제라고 되어 있죠? 있어요? 보부 권한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부속물 예수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원상복구 특약을 적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번에 보면은 뭐가 포인트입니까? 권리금 반환 청구 나와있죠? 요거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억 X지? 결연성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인정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자, 니은번 어떻습니까? 보증금 반환이지. 자, 보부권원 찾았어. 보부권원. 자, 보증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부수물 매수대금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권리금을 안 준다고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원상 회복 특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럼 니은번도 X네. 맞아요. 그 다음에 T번.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해서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정하는 경우. 자, 누구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손해가. 가축 때문에 생겼죠? 맞죠? 가축을 뭐 하면 됩니까? 유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D급번이 결연관계가 인정되는 겁니다. 개인한테 물렸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습니까? 치료비 받을 때까지 걔를 뭐 하면 됩니까? 유치하면 되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D급번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결연성이 인정되는 거는 D급이다. 기억 니은은 무조건 X입니다. 무슨 번원? 보부권원입니다. 보부권원 X. 그래서 기업번은 권리금 반환 X야. 보증금 반환, 니은번의 보증금 반환 X입니다. 답은 D급번입니다. 3번. 65번 문제 갑시다. 65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판소노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75페이지. 자, 76페이지 펴보세요. 76페이지 펴면 되겠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번에 매매 계약할 때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죠. 맞아요? 그래서 기업번은 동시행 맞습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말이에요. 자, 니은번은 31회 때 시험에 또 나왔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하고 목조물 인도는 임차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기억 니은이 정답이에요. 자, 토지 거래하고서 협력 의무는 뭡니까? 의무는 있지만 동시행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D급번 X. 요 D급번 또 31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65번은 그냥 31회 시험 정리하고 갔으면 다 맞췄다 그냥.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틀린 거 보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우리 판소노트에 자, 몇 페이지입니까? 78페이지. 78페이지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넘길 테니까 대금은 누구 주라고? 와이프 주세요 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맞죠? 맞아요? 자, 그럼 문제 풀면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번에 1번 갑니다. 틀린 것 1번.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수익여사 표시를 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에서 발생한다?
자, 수익 의사표시를 물어봤단 말이야. 얘가 수익 의사표시 하면은 그때부터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는 무슨 발생 요건입니까? 권리 발생 요건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급 때문에 틀렸죠? 오케이? 소급 때문에 틀렸습니다. 1번 X입니다. 바로 정답이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게 X입니다. 알겠어요? 자, 1번 틀렸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7번. 이렇게 안 하면은 뭐 시간에 못 푸니까 설명 다 해보면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6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맞는 거는 읽어보면 내가 알 거예요. 67번 갈게요. 합의해제. 이거 시험에 연달아 지금 5년째 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 그래서 5년 동안 4번 나왔다, 이거. 합의해제. 정확하게 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뭡니까? 지문으로 냈으니까 거의 5년 연속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합의해제.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해제에 관해서 79페이지 펴놓으시고, 그 밑에 합의해제 이런 내용 적어놨어요? 예? 저기 적어놓던지 아니면 뭡니까? 81페이지 적어놓던지. 합의 해제가 되면 이제 정의합시다. 합의 해제가 되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 3가지 기억해야 되거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원래 이제 계약 해제되면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거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합의한 대로 가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누구를 보호된다? 거래받은 제3자. 제3자는 보호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 해제가 포인트다. 자, 틀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무슨 해제됐다고? 합의 해제. 자, 그러면은 다른 계약자였으면은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 맞죠?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지 않습니다. 했고. 자,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자, 상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적용 없이 합의해서 계약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지만 누구의 권리를 해야지 못합니까? 3번에.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고 돼 있지. 4번. 손배충할 수 있어 없어? 여기 해놨잖아. 손배충할 수 없다고. 맞죠? 합의한 대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손배충을 못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은 매도인이 잔금기일이 경과한 후에 해제를 주장하여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공탁한 금을 가찾아갔다. 이거 뭐 해야 돼요? 합의 안 된 거죠? 우리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탁금 걸잖아. 돈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된 거지?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야. 합의 해제되면 손배충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받은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가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체크하시면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68번. 청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우리 판서노트 한번 봅시다. 청약. 자,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청약은 자, 판서노트의 71페이지. 72페이지죠. 2페이지하고 3페이지다. 자, 바로 볼게요. 입에 펴놓고 68번에 오는 것 돼 있는데 1번 지문 중요하다 그랬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있다 해야 되지. 맞아? 그래서 틀렸고. 2번.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자,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해야지.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해야 되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무슨 청약입니까? 교차 청약이야. 당사자 간의 동의의 내용이 상호 교체된 경우 양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한 때지. 도달, 발송 아닙니다. 시험 3번 나왔던 겁니다. 도달이지 발송이 아니다. 교차 청약. 3번 틀렸고 4번은요.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유인이지, 유인. 청약이 아닙니다. 4번 X고 5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섭 당사자가 경적서를 제시한다. 자, 경적서 제시했다. 뭐예요? 유인이죠, 유인.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2번. 자, 69번 문제. 약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약관은 우리 판소노트의 71페이지. 71페이지. 자, 우리가 71페이지에 약관은 구성료를 갔는데 뭐 때문에 구성료 간다 그랬어요? 계약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구성료 가진다고 했지. 그래서 명시 설명의무인데 하지 않으면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요. 해석의 원칙 갑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원칙입니까? 해석의 원칙.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면 안 돼.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 있고.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계약자지. 작성한 사람이 사업자지.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반대로 가면 고객은 유리가 있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때는 고객은 유리. 작성자 불이익입니다. 작성자 불이익. 자, 그리고 책임을 면하는 면책 조항이 있으면 축소해서 해석하고요. 개별 약정이 있으면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신의 성질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불공정 저항은 무효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9번 문제 틀린 것 다 있는데 나머지는 뭐 지금 설명했던 건 다 있고. 자, 봅시다. 이거 봅시다. 한번 볼게요. 이거 그래도 한번 보자. 자, 틀린 거 봅시다. 1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가중하게 지연 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뭐라고요? 무효 맞죠? 2번. 자, 약관 내용에 명백하지 못할 때는 약관 작성자, 핵심 뭐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2번 맞나요? 맞고. 3번입니다. 보통거래 약관은 신의성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맞지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이네. 맞아? 5번.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 객관적, 자, 주관적이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결정이죠.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객관적입니다. 답이 5번이에요. 자, 70번 문제.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 예도인의 하드담보 책임. 자, 우리 판소노트의 84페이지 한번 봐봐. 84페이지. 자, 수량 부족 일부 매실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선의만 다 되지. 악인 X야. 그래서 선의만 되니까 슛 기억하면 슛. 선의만 된다. 수량 부족은 선의만 된다. 슛.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수량 지정 매매란 특정 물의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죠? 2번 어떻습니까? 바로 답이죠.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어. 자, 우리는 선의는 뭡니까? 수량 부족은 뭐야? 수량 부족 일부의 실은 선의만 되잖아. 맞아요? 악의는 되는 게 있다 없다? 판소노트 보세요. 전부 다 X 돼 있잖아. 84페이지의 3번 내용이야. 맞아요? 맞아? 요거는 이제 29회 때, 그죠? 정확히. 29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32회 때 그대로 또 다시 냈어. 수량지적 일부 매실은 뭐만 된다고요? 선의만 된다. 에? 답이 2번입니다. 나머지 내용, 맞는 내용이니까 보시고. 자, 71번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자, 3번, 4번, 5번 나오는데 3번, 4번, 5번은 앞에 선의잖아, 선의. 그 70번에 2번 설명됐지? 70번 문제에 2번 악인 경우는 없다 해야 되잖아. 답이지? 3번, 4번, 5번은 정말 선의는 된다지. 맞아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일 때는 뭐만 된다? 선의만 된단 말이야. 쇼쇼. 됐어요? 그럼 선의는 있다. 악인은 없다 해야 되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됐고, 71번 갑시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 권리 보유해서 약정을 하고, 자, 그러면 환매네.
환매입니다. 소유권을 넘겼다가 도로 사오는 게 뭐라고요? 환매잖아. 환매. 자, 봅시다.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얼마에 환매하기로 했어요? 3억. 환매 대금이 얼마야? 환매 대금 3억.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비용이죠. 네, 됩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돼 있습니다. 자, 1번 내용 뭐 아까 지금 뭐 돈 주고 매매 대금 매매 비용 주고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 말이지. 1번 이해됐어? 빨리 읽어봤어? 됐어. 그래서 이제 3억 주고 매매 비용 주고 도로 사올 수 있다는 얘기고 2번 어떻습니까? 기간은 부동산이니까 몇 년이야? 5년이지. 자, 이 토지니까 부동산 맞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몇 년이야? 3년. 3년은 갈 필요 없고 5년만 기억하면 돼요. 2번은 맞고 3번은요. 자, 환매권 넘길 때는 부기등기 방법으로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안 되겠다. 판소노트 몇 페이지야? 86페이지. 빨리 넘겨봐. 나는 이미 넘겨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대로 딴 거 보고 있더라고. 알죠? 86페이지 환매잖아. 맞죠? 자, 그래서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야. 맞죠? 그래서 도로 사올 수가 있고 기간은 몇 년이라고? 부동산이니까 엑스토지니까 5년이야. 그래서 1번, 2번 맞지? 환매 등기를 넘길 때는 부기 등기를 넘긴단 말이야. 2에 2에 1. 맞죠? 거기까지 설명했고 4번 질문 갑니다. 만일 갑이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의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기를 거절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갑의 환매 등기 후에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기를 거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환매되어 있는 부동산을 넘겼다. 환매권 행사하면 도로 돌려줘야 되잖아. 맞아요? 이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환매 특약되어 있는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야. 환매권 행사가 돈 주면서 도로 사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잖아. 무슨 말 알겠어?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이유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자, 그러면 환매권 회사가 돈 주고 매매 비용 주고 도로 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야. 얘가 뭐 거절하면 안 돼.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X토지에 대한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갑이 적법한 환매권 행사를 하여 X토지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마친 정의 저당권도 소멸한다. 자, 환매권 등기 후에 정의 X토지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갑이 적법한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이득을 마치면 당연히 정의 저당권도 소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 되고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환매권 행사를 했다, 넘겼다 하더라도 환매권 행사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이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답이 4번이고 72번 문제 갑시다. 교환계약 옳은 것은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기업법 맞지요? 맞아요? 자, 니 한번. 일방의 금전에 보충금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해서는 자,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내용이 준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님은 맞고요. 자, D급번 어떻습니까? 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목적물에 하자돼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자, 유상계약이고 맞죠? 매매, 교환, 임차는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역, 니은, 디귿이고 리얼번 어떻습니까?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해도 기망행위가 아니다. 시험에 4번 나왔던 거. 맞죠? 자, 그래서 불법적인 간섭이라 한 것이다. 이고 불법적 간섭이 아니다 해야 돼. 그래서 리얼번 X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3번이고. 자, 73번 문제 갑시다.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했다. 을이 갑으로부터. 갑이 누구야 그러면?
임대인이지? 을이 갑으로부터 X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 토지를 10년간 임차했다. 토지 임대차를 했네. 맞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야. 자, 건물 신축을 누가 했습니까? 을이 했지? 을이 이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을이 건물을 지었어. 여기 돼. 자,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자, 1번 갈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X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하게 승인한다. 맞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협력은 뭐가 있다. 당연하고. 자, 3번 갑시다. 그냥 바로. 자, 3번 가면 되지? 2번 맞고 3번. 을이 현존하는 지상물을 등기했잖아.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자 622조입니다. 622조는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자, 토지를 임차했을 때 건물을 짓고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토지를 양수받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했잖아. 맞아요? 이게 622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등기하지 않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뭘 등기했으니까? 지상물을 등기했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돼요. 이게 26회 때, 30회 때, 32회 때 시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3번 나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74번 갑시다. 맞는 거는 익히면 되죠? 됐어. 그 다음에 왜 틀린지만 보면 되지. 74번. 갑은 자신의 소유 X 창고 건물의 부지를 전부를 을에게 월 차임 60만 원에 3년간 임대했다. 자, 누가 누구한테?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다. 요 사람이 임대인이고 요 사람이 임차인이야. 몇 년간? 3년간. 뭐를? 창고죠? 맞습니까? X 창고를 전부를 을에게 월 60만 해가지고 3년간 임대했고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서 자 핵심 다 나왔어. 누가 동의했어? 갑이 본인이 동의했잖아. X 건물을 병에게 월 차임 70만 원에서 2년간 전대했다. 자, 전대를 했네요. 누구한테 전대했어? 자, 동의를 얻어서 병에게 전대를 했네. 그럼 이 사람 전차인이네. 요 월세가 얼마야? 70. 위에는 얼마야? 60만 원. 얘는 10만 원 더 생기네. 맞죠? 예. 요거는 또 3년이고 그 기간 내에 전대할 수 있거든. 요거는 몇 년이야? 2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니까. 맞죠? 자, 틀린 것은 자, 1번 갑시다. 각각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병역 권리는 소멸한다. 자, 우리 문제 포인트가 뭐야? 자, 우리 판소도 펴봐. 자, 몇 페이지? 89페이지. 자, 89페이지 가면은 자, 동의가 있는 없는 자, 학상 시험문이 나오면은 동의가 없느냐 있느냐가 시험 포인트야. 동의를 얻었다 있잖아. 전대했다 있잖아. 맞죠? 그러면 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1번 질문. 각각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는 경우 병역 권리를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함부로 이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동의를 해줬으니까. 자, 1번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2번도 한번 보자. 이거 특이하니까.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월 차임 60만 원이죠.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부담한다. 맞죠? 맞아요? 병이 갑에게 월 차임 60만 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얼마 줍니까? 임차인은 얼마 줘야 되는데? 60만 원. 얘 70만 원 주기로 했다 그래도 60만 원. 얘는 뭐 얼마 카운트합니까? 얘가 얘한테 받는 금액을 카운트하는 게 아니고 얘가 임대인이 누구로부터 받는 거? 임차인이 받는 금액만 카운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의무가 뭔데? 60만 원 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70만 원 주기로 했지만 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건 얼마라고? 요거야. 알겠지? 이해됐어? 그럼 2번 이해됐어? 자, 그래서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단 말이야. 병은 갑에게 직접 할 때는.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월차임 60만 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얼마에 대해서 3년간 얼마? 60만 원이니까 60만 원 청구할 수 있지. 맞고. 4번. 갑에 대한 차임 면책이 120만 원인데 몇 기 차임 면책했어? 2기.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무슨 해지 사유니까? 법정 해지 사유니까. 맞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대차 기간이 요 4번 지문이 있잖아요. 요 4번 지문이 여기 그 29회 때인가 하여튼 나왔을 거예요. 29회 때 나왔고 요 32회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의 동일한 조건으로 전에 있는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 청구권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내하고 직접 임대하자라고 임대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판소 노트에 보니까 임대 청구권이 있다 그랬지. 전에 있는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자, 그러면 5번 지문도 맞죠? 맞잖아? 자, 동일의 조건이 아니고, 맞네. 전말했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이 갑에게 전에 있는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단데. 전전대차. 전에 있는 전전대차와 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는 임대 청구는 뭐예요? 임대 청구는. 이것도 좀 복잡하긴 했네. 요 지문도 우리 수강생이 뭡니까? 일단은 1번이 답을 체크를 했겠지만은 5번 지문 또 뭡니까? 좀 틀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이거는. 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번에 자, 우리가 이제 전에 있는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임대 청구잖아, 임대 청구.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있는 임대차와입니다. 전에 있는 전대차가 아니고 전에 있는 무슨 대차와? 임대차. 자, 그럼 밑에 뭐가 잘못됐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전대차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전에 있는 전대차가 아니고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뭡니까?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딱 더럽게 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5번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몇 번입니까? 확실하게 1번입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번 아니면 5번으로 우리 수강생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었는데 이거 5번 지문 또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를 본 적이 없어. 이제. 예?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에 있는 임대차입니다. 법주문에도 전대차가 아니고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뭡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답은 뭡니까? 확실한 답이 몇 번이 있었다고? 1번 있었거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넘겨봅니다. 자, 넘겨가지고 75번 문제 주택임대차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네요. 틀린 것은 일시사용 임대차도 아니라고 딱 전조건 해놨네요. 다툼이 있으면 팔려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놨네.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자, 일단은 틀린 거랬으니까 자, 3번부터 봅시다. 자,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고 있던 자가 주거하고 있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명의 등기,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자, 이게 아까 19회 때인가 기출문제 지문이었는데, 자,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뭐 했어요? 임차했잖아. 그럼 요건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하고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성이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9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왔어요. 12년 만에 등장했던 판례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내가 이제 새 아파트 분양받아가,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고 맞는 거니까, 내가 이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 잔금 치렀잖아. 근데 3개월 뒤에 들어가야 돼. 맞지?
그래서 내가 소유권을 넘기면서 다시 임차인이 쓰잖아. 맞죠? 그래서 빌렸을 때 내가 언제 대항력 생기는데 이 말이야. 언제? 이전 등기하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소유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이전 등기를 하고 몇 시부터? 다음 날 0시라고 적어놔야 돼. 판례가 그리 됩니다. 3번 이해됐어? 요게 19회 때 나오고 요게 이제 어디 나왔습니까? 32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나왔다. 13년 만에 나왔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3번이 틀렸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죠? 뭐 4번 다 할 거 아니야. 주주하고 다음날 0시부터 대항 생긴다는 거는 다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5번 질문도 중요하다 그랬지. 가족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알죠? 누구라도 놔두라고 했어. 자식 새끼라도 놔두고 가야 된다 했지.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6번 가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건. 이거는 작년인데 작년에 시험 낼 때 그 앞에 연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시험 냈어. 이거 계약갱신 요건. 자, 옳은 것을 모두 그러시오. 기업번 6월에서 몇 월 사이입니까? 2월. 맞죠? 2월 내 행사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기업번 맞아? 맞고 니은번 어떻습니까? 계약갱신 요건은 한 번만 할 수 있지? 한 번만 해야 합니다. 여러 번이 아니고 한 번만. 니은번도 X. 기업번은 맞고 니은번은 X. 디귿번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주택에 전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동의 없이 전대했잖아.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는. 그래서 디귿번 또 X다. 정답 몇 번? 1번이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76번에 1번이 정답이고 77번은 뭡니까? 모두 정답.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답이 없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일단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 나는 건 무조건 서울만 낸다 했잖아, 이때까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임대차 법인데 환상보증금이 얼마 이내에 됩니까?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지. 맞아? 9억 원 이상. 환상보증금 얼마? 9억 원 이하. 근데 이거는 환상보증금이 얼마 돼? 10억 돼 버립니다. 초과 있죠? 그럼 인정되는 게 뭡니까? 우리 시험에 28회 때 나오고 32회 때 나왔어요. 상권 대표가 뭐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기 차임 연체할 때 계약 해지할 수 있고 권리금 규정, 대항력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계약, 갱신, 뭡니까? 요구권. 요거는 뭡니까? 9억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되는 권리죠. 예? 우리 유학집에도 다 있고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자 밑에 볼게요. 갑은 2021년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을 소유의 X상가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2021년 2월 15일 건물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옳은 것은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환상보증금이 10억대 붙잖아. 맞아?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요 5가지만 적용되는 거야.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만 적용돼. 그러면 1번 갑시다. 1번. 위 계약이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규정에 있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우리 확정일자는 적용돼 안 돼. 자! 무슨 대표?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요것만 적용된다니까. 확정일자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업번이 맞다 틀렸다. 원래 X야.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이 건물 임차 건물이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야.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기억 틀렸고 니은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뭐로 바뀌었네. 맞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연체액이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연체 차임을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돼 있네. 을에게 바뀐 경우로 되겠네.
다시. 자, 그래서 갑이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기 어떤 중에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대항력이 나오네.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대항력은 유지된다 안 된다? 자,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10억 넘어가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디귿이 되는데 실무상에도 뭡니까?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모두 정답 정리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머지 다 필요 없고, 자, 이 문제 잘못됐으니까 상권 대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요구하고 있다가 뭐라고요? 10억, 9억을 초과하는 환산폭이 10억이 되더라도 요 5가지만 뭐가 인정된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대항력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디귿번이 뭐예요? 무슨 역? 대항력이거든.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만 인정된다.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밑에 적어놓으세요. 무슨 대표가?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상기차임 맺혔을 때 계약 해지하는 거고 권리금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표준계약서라든지 계약갱시 요건인데 기업번은 아까 뭐랬어요? 확정일자 우선 배제는 안 된다 그랬지?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만 원래 답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요것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맞게 해주고요.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77번에서 아셔야 될 건 뭡니까? 9억을 초과해도 뭐는 인정된다?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돼 있잖아. 상권 분립 알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맞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78번 갈게요. 가등기 담보 등이 가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가등기 담보 일단 펴놓고 합시다. 가등기 담보는 어디 있습니까? 69페이지인가 펴면 될 겁니다. 69페이지. 청산 절차 건의 내용입니다. 68, 69.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를 마친,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됐다. 자, 죽구시고. 경매가 들어가면 가등기 담보는 소멸합니다. 매각에 의해서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들어가면은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당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경매는 소멸입니다. 그럼 1번 맞다 틀렸다? 맞고. 2번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 원인증서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이게 틀렸어. 이것도 판례인데 이 판례가 있는 책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작년에는 뭡니까? 구석구석이 좀 냈긴 냈습니다. 알겠죠? 구석구석에서 냈어. 그래서 없는 판례를 찾는다고 진짜 생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출제위원들이. 알겠어요? 그래 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찾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 2번 지문은 어떻게 했냐?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약정 담보 물건이거든요. 약정 담보 물건. 당사 약정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매매 대금의 한도가 아니고 약정한 대로 따라간다라고 해야 된다 맞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다시 할게요.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 가등기 담보 이해하는 겁니다. 당사 약정과 관계없이 자,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 약상상의 대가 대금 한도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약정에서 뭡니까? 결정된다는 얘기야. 무슨 담보 물건이니까? 약정 담보 물건이거든.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는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약정한 대로 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 판례도 모든 책에도 없습니다. 알겠죠? 아따 막 구성해 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2번이고. 자, 3번 한번 봅시다. 이제 시간 남아 있으니까.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권리의 양도는 후순위,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 그러면 누구는 대항 못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야.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3번 맞고 4번 가등기와 가등기 담보를 인지를 여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 의사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야. 거기 가등기는 똑같아, 가등기. 이게 순수 가등기냐, 아니면 담보 가등기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차용증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나 이렇게 할 때는 법원에서 뭡니까? 가등기 돼 있으면은 네 존재를 밝혀라 가지고 뭡니까? 딱 내용지명 보냅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차용증을 가져가서 딱 제출하면 뭐예요? 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차용증 제출하지 않으면 뭐예요? 순수한 가등기를 본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여부는 거래 실질과 당사 의사에서 해석에 따라서 결정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 채권이 미달하는 경우. 자, 우리 초과해야 적용된다 했지요? 맞죠? 목적물 가액이 있고 10억짜리야. 피담보 채권 1억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산해야 되지? 그때 가담보 적용된다고요. 자, 근데 미달하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왜 없습니까?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거든. 가담법은요, 반드시 청산 절차 거쳐야 돼. 자, 10번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야? 가등기 담보가 뭔데? 예? 을이 갑에게 1억 빌려주고 이 목적물에 뭐 설정하는 겁니까? 가등기.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를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가등기에 의해서 무슨 등기 해버립니까? 자, 우리가 저당권인 경우는 돈 안 갚으면 겸연할 뿌잖아. 맞아? 가등기나무는 뭐 해버린다고요? 본등기에 같이 가져가 쁩니다. 그래서 이게 뭐랍니까? 기속청산이야.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는 기속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경매는 어떤가 두 개 중에 한 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무슨 말 알겠죠? 네, 됩니다. 근데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초과해야지만 청산할 게 있지. 그래서 무슨 절차가 집니까? 청산 절차. 그러면 초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담법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5번 지문. 미달하는 경우 청산금의 평가를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우리가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는 둘 다 무슨 담보 물건이라고요? 약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자, 판의 내용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자, 79번 문제 보기 전에 80번 보고 갑시다. 명의신탁 맨 끝에 봐야지. 자, 집합금을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맞습니까? 이 기업번이요. 30회 때 또 나왔다. 30회 때 나오고 32회 때 또 나왔고 이게 뭡니까? 자,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를 하면 등기 등록하지 않아도 독립한 소유권이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잖아. 맞죠? 그래서 객체가 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객체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시험 3번 나왔던 겁니다. 26회 때도 나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번 틀렸고 니은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자,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권,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501호의 승계는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 승계인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의 취약관리비 무슨 부분에? 공용 부분. 취약관리비는 지급해야 되죠. 여러분이 경매로 아파트 분양받았다. 아파트 관리소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 공용 부분의 관리비 얼마 연체되는지 물어보잖아. 왜? 갚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그래서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또 30회 때가 29회 때 시험 나왔어.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1번. 기억번이 틀렸습니다. 자, 구조상, 이용상, 객관적 물리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가 있으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거나 등기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이 틀렸어요.
자, 79번 문제. 자, 79번 문제가 계약 명의시탁입니다. 계약 명의시탁. 자, 우리 판소노트에 자, 몇 페이지 피냐면은 98페이지 펴주세요. 98페이지. 자, 98페이지에 계약 명의시탁 나옵니까? 있어? 네. 그거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약 명의시탁. 요거 한 문제 풀 끝이죠? 집에 가는 거야, 이제. 네. 첫째 시간, 저도 밥 먹고 와서 이제 강의해서 그런지 좀, 첫째 시간 좀 해했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도 좀 그랬지만. 자, 봅시다. 자, 명의시탁. 요 문제, 한 문제 풀고 갑니다. 갑은 법률상 제한 회피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을 소유의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갑이 하려고 한다. 친구인 병가, 요 친구예요. 친구인 병가 무슨 약정을 맺습니까?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자,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 무슨 약정을 했어?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거야. 오케이? 자, 됐고. 그에 따라서 2021년 5월 병은 을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자금을 병에게 대줬네. 예? 갑과 을이 매매계약한 것이 아니라 뭘 대준 거야? 매매 대금을 대줬지. 그래서 을과 병이 매매계약 해가지고 등기 넘겼지. 맞아요? 다시 한번 볼게.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을 소유 X부동산 매수하고자 친구인 을 병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그 명의시탁 맺은 사람이 갑과 병이 명의시탁 약정을 맺은 거야. 그에 따라서 2021년도 5월 병은 을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병 명의로 이전되기를 했다. 틀린 거네요. 틀린 거. 자, 일단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 이게 뭐라고요? 계약 명의시탁이야. 자, 우리 판소노트 돼 있다. 명의시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1번 맞아, 틀려? 맞죠?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시탁 약정은 무효고, 2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명의시탁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을이 악이야. 자, 우리 판소노트 선의일 때는 이 물권 변동이 뭡니까? 유효인데, 맞죠? 요 등기가 유효인데 악일 때는 그 등기가 뭐라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 됩니다. 우리 판소노트 적어놨어요. 적어놔야 돼. 자, 그래서 그러면 병은 X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악이니까 무효니까 취득할 수가 없어요. 선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구분해야 되고. 그럼 2번도 맞아. 3번.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명의시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을이 몰랐다? 을이 뭐라고? 몰랐다. 선이네. 뭐라고? 선이네. 그렇다면, 자, 그 후에 명의시탁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야, 뒤에. 그래도 병이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알았으면 취득 못해. 등기가 뭐니까? 무효니까. 근데 선일 때는 유효하게 취득한다. 판소노트 해놨어? 돼 있죠? 자, 됐고. 자, 그러면 3번도 맞네. 4번.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대금에 부당이득을 받아줬다. 자, 우리 판소노트 보시면 이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 명의시탁 해지를 원인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준 대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판소노트 봐봐. 매수자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맞지? 내가 얘기 때 돈 보내줬잖아. 자동 이체로. 그럼 그 돈 그대로 내놔라고 할 수는 있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가겠습니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유효하게 취득했어. 명의신탁 약정에 외에 적법한 원인. 자, 줄 꺼놓고 핵심이야, 그게.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적법 원인. 돈 이제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시 줬단 말이에요. 갑에게. 또 옆에다 적어놔.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자의로 넘기면, 얘가 얘로 자의로 넘기면, 자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갑이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명예시작 할 때는 띠띠라네 된다 그러잖아요. 띠띠라네. 내보고 넘기다 그래서 막 넘기주는 애들이 얘들이 해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랬지. 자, 그래서 가압으로 이전 등기가 마치지면 그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지. 유효. 알겠죠? 그래서 자의로 넘기거나 적법한 원인에서 넘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실제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든지 적법하게 뭐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넘겼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옛날에 뭐가 나왔다고? 요거 나왔어요. 요거. 자의로 넘겼을 때. 그래서 제가 뭡니까? 뽑을 때 명예신탁 할 때 명예수탁자를 어떻게 해야 했어? 띨띨하게 해야 된다 그랬지. 기억나요? 다 기억 안 나지만 띨띨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날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답이 뭡니까?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저도 수제 시간에 보니까 좀 졸아가지고 막 밥 먹고 막 바로 와가지고 그랬더만은. 네. 자, 하여튼 조금 앞에 좀 그랬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뒤에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왔어요. 커피 한 사발 먹고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좀 수고하시고.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풀이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점수가 좀 그래도 좀 많이 나왔죠? 네. 여러분 시험 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왔잖아, 그래도. 맞죠? 그래서 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요 시험 공부 집에 가서 좀 복습 좀 하시고 이틀 뒤에 좀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알죠?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문제 봤거든요. 조금 다르네. 이랬더니, 맞죠? 그래, 자, 하여튼, 이틀 뒤에 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 했습니다.